그래서 우리가 이 그 스포츠 마케팅에서 우리가 처음에 뭐 환경 분석하고 뭐하고 그럴 때 조직이 아웃사이드 인 띵킹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SWOT를 SWOT를 TOWS라고 하는 바깥에서 안을 보는 걸 얘기했어요. 그 기업의 생존에 대해서. 우리가 아웃사이드 인 띵킹을 해라. 그럼 우리가 조직을 아니면 경쟁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스포츠 마케팅을 배우는 이유가 있고 그런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그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시장, 스포츠 산업의 시장 내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할까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아웃사이드 인 띵킹이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아웃사이드 인 띵킹 하는 방법은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서 쓸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첫 번째가 적응의. 적응의냐면 남들보다 일찍 적응해요. 어떻게 적응한테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thinking different, 그 different thinking을 해야 되고, different하게 exercise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cting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outside in think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What's Next라고 하는 22호에서 나오는 건데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학습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정의위에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생각하는 걸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고 남들보다 outside in thinking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게 한다는 게 뭐냐? 생각과 학습과 행동을 다르게 해야지만 분명히 나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경영 마케팅 실행 계획서를 짤 때 남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outside in thinking을 해야 된다. 바깥에서 안을 보는. 그러니까 SWOT가 아니라 TOWS라고 하는 그런 thinking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합적 사고. 이게 멀티디멘셔널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하나적인. 그러니까 서로가 결합된, 이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서로가 결합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나리오적인. 시나리오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시나리오, 경영, 시나리오, 그러면 우리가 SWOT의 가장 약점이, 스왓의 가장 약점이 현재를 밖에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 자체를 미래를 볼 수 있는 생각. 그러니까 시나리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내부와 시장과 외부적 관점이 나오는데 이 외부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정치적인 사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우리가 지속 가능성의 서스테이너블빌리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는 어떤 지속 가능성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시장적인 거, 외부 일반적인 시장과 상관이,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것들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그 다음은 이제 스포츠 시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관점이 어떻게 되냐. 경쟁의회에서 직결된 어떤 요인들을 볼 수 있고, 시장 규모와 시장의 어떤 역동성하고, 신제품하고 고객과 경쟁자, 동업자를 보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시장을 조성하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가장 단순한 예로 뭐예요? 팩팩 얘기를 했잖아요. 팩팩은 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핸드폰을.
스마트폰 때문에 팩팩이 더 효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 때문에 팩팩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왜 팩팩을 왜 써요?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학생들밖에 안 썼잖아요. 왜 써? 이제는 두 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팩팩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 용품으로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의 뭐요? 가방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고. 그러니까 명품에서 명품을 만든 데서 팩팩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맨 처음에 봐야 될 건 외부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 어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도 왜 하냐, 그게. 이게 스포츠 컨텐츠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전자기기에 발전하냐, IT 발전하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앱이라고 하는, 스포츠 앱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그럼 이 시장성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그건 가장 단순 스포츠바. 스포츠바의 문화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바깥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스포츠 관람이라는 걸 핵심 관람 걸 플러스 바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는 거지. 바라는 개입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스포츠 팬들이 술을 좋아해? 스포츠 팬들은 술 먹을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뭐예요? 술 먹을 때 가서 관전을 해야 돼요.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플러스 TV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바에서 축구를 보게 하는 이런 걸 개념이라고. 근데 그것이 그럼 수익성하고 연결되냐? 그럼 우리 사회 문화적인 일반적인 유흥의 문화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스포츠가? No. 우리는 등산을 하고 나서 내려와서 막걸리 먹는 그 재미는 있어도 남들 등산한 것 보고 술을 먹는 건 없어요. 그렇죠? 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의 유흥이에요, 유흥.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술이 뭐예요? 음료예요, 음료. 밥하고 같이 먹잖아요. 밥하고 술 같이 먹는 사람 있어요, 우리? 밥 먹을 때 술 먹는 사람 있어? 우리는 없어요. 아이, 물론 김치찌개 그거랑 틀리다니까. 저녁밥을 먹는데 술을 같이 먹는 사람 있어, 우리나라? 아버지는 반주 미리 먹잖아. 같이 드시냐?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서. 미리 드시지 같이 드셔? 술하고? 근데 유럽 애들은 와인을 같이 먹잖아. 그쵸? 유럽은 음식은 알코올하고 밥하고 같이 먹어요. 우리가 말하는 밥하고. 반주는 그건 밥을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미리 먹는 거고.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술을 먹으면 뭐예요? 딱 밥 먹으러 가자고 술 먹으러 가자고 같아,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밥 먹으러 가자고 술 먹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딱 이 문화가 딱 나눠져 있어요, 술 문화가. 야, 술 한잔 하자. 그럼 밥은 상관없는가, 그건? 그럼 술 한잔 하자, 그럼 뭐야? 이건 의미가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밥 먹자, 그럼 그냥 밥만 먹는 거지만, 우리 여자친구를 사귄다, 남자친구를 사귄다 할 때,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냥 밥만 먹는 거지만, 야,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이상한 요리를 하고,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바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술집은 술을 먹고 우리의 비즈니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거를 보면서, 야, 그거는 월드컵 때, 월드컵 때 얘기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인천 유나이티드 팬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느 술집으로 모여라. 몇 명이나 모여? FC 서울. 몇 명이나 모여?
차라리 그 구장으로 모이라고 그러지 술집으로 모이라고 그래? 끝난 다음에 모이지. 그렇잖아요. 롯데자이언트, 제가 여기 롯데자이언트 앞에 닭집이 1년 매출이 3억이래. 응?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할 때 인천 시내 닭집이 전부 다 모였대. 닭 팔라고. 어디로? 문학경기장으로. 믿어지지가 않죠.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생각을 자꾸 내 비즈니스가 환경적 아웃사이드에서 이루어진 게 어떻게 연결된가를 자꾸 봐줘야지, 내 거를 자꾸 아웃사이드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 용품 같은 경우에도 바깥의 수요에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애들의 어떤 문화, 스니커즈 문화. 그 요새는요, 스포츠 신발이 잘 안 팔린답니다. 스니커즈가. 왠지 알아요? 아이돌들이 요새는 스니커즈를 안 신고 나온대요. 요새 뭐 입고 나와요? 몰라. 패셔너블하게 나와. 옛날에 처음에는 스니커즈를 신고 나와가지고 뭐 비보이라든지 이거에 스니커즈에 관심이 가지. 요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요새는 1박 2일 같은 데서 옷을 입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도어가 걔네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웃도어 모델들을 보세요, 요새. 여러분 옷 중에서도 그게 많아져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야, 우리도. 아웃도어 옷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벌써 봐봐요. 우리 몇 개나 있나 봐봐요, 지금. 벌써 지금. 여기도 한 대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 아웃도어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등산 갈 때만 입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문화야. 그게.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문화를 어떻게 스포츠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화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먼저 인식하고 그게 대해서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그러면 그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야. 여기서 아웃도어 시장은 몇 조, 그렇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요. 이게 여러분 TV 광고 보고 신문 광고에 대부분 아웃도어 광고입니다. 옛날에 전부 다 노스페이스밖에 안 입었어요. 요새 노스페이스 별로 안 입어요. 다양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자 쓰고 있는 건 다 뭐예요, 그게? 그 무슨 모자냐고, 그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그 외부 중심적인 사고 관점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내부적인 관점은 뭐냐면 조직의 어떤 가치관. 우리가 뭐라고 해서 그 비전 같은 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직의 목적의식이 뭐고, 조직 구도가 어떻게 될 거고, 그 조직의 정의, 차별화. 조직의 어떤 인스퍼레이션을 뭐로 줄 것이냐, 생명을 뭐로 불어넣어 줄 것이냐고 하는 이런 아웃사이드 인 띵킹 자체를 디퍼런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웃사이드 인 띵킹.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또 이게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외부 중심적인 사고는 외부 사업 개발 및 전략에서 내부에서 외부를 절차하지만은 외부 환경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민감도를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중심적인 사고는 그 다음에 내부 중심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볼 때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외부 중심 사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합적 사고는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멀티 디멘셔널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럼 그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뭐냐? 어떤 식으로 그걸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IT 산업이 발전한다. 그렇다고 해서 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간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완전히 창의적인 거냐? 창의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결합적 사고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창의적인 걸로 가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기능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합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메디치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시너지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과 결합해 가지고, 자, 우리가 메디치 효과라는 건 뭐예요?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 16세기에 르네상스 나온 게 메디치 효과에서 나온 거예요. 메디치 이태리에 있는 메디치 가문이 뭐 한 거예요? 문화, 예술, 무용, 음악에 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함께 시너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르네상스 문화라고 하는 게 이태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 IT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문화적 변화라든지 이거와 과연 스포츠랑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IT가 아웃사이드 인 띵킹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게 있으니 이걸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그러면 남들도 안 하는 거냐 그게. 남들을 하는 거냐.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남들은. 그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나의 생각할 생각들이 창의적이냐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럼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 미래를 그러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결합적 사고 나의 창의적인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different thinking이라고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outside in thinking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이 창의적이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 와서는 이제 블루오션이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들어가냐 마냐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고들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기업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냥 뭐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이 남들과의 경쟁이 여러분들이 서울대 학생들하고 싸운다.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럼 그 학생들하고 어떤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 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싸운다.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의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경쟁 우위도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시나리오적인 거는 현재 모델을 예측하고 타당성 시장을 제공하고 여러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중심을 가져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조직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별도 될 수 있고 조직 전체도 될 수 있고 개인 하나도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현재 SWOP를 제대로 분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경쟁 우위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thinking different thinking을 했어요. thinking different. 뭐 했어요? 맨 처음에 outside in thinking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했어요? 멀티디멘셔널하게 했어요. 결합적 사고를 했어요. 세 번째로 뭐 했어요? 시나리오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은 그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수행하는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그럼 생각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웃사이드 인 띵킹도 하고 결합적 사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나리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준비는 됐어. 그 다음 뭐냐 이게 그 다음은 thinking, 학습, 액션이잖아요.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습 여행을 가야 된다. 그 다음 미래를 읽는 식견을 구비해야 된다.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학습 네트워크를 우선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는, 기업에서 말하는 그 비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이 뭐예요? 공식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라인. 그게 학습 동아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독서 동아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현상을 보는 그런 어떤 그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들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조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무슨 포럼 같은 데도 갈 수 있는 거고 기업들은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동아리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적응성이 뛰어난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신규 회원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촉진책을 통해서 동기 네트워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 자,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다. 아니면 뭐 스포츠 바다, 뭐다. 그럼 거기에 필요에 관련된 그것이 조직 내에 어떤 전문가도 있을 거고 조직 밖에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 인터넷에서 어떤 카페도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는 스스로도 아니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조직 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만들 수 있고 바깥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바깥에 있는 것들도 내가 찾을 수 있고 그게 학습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 여행을 뭐 여행이라고 그에 따라 학습 여행이 어디 뭐 트래블링을 간다는 것도 하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에 맞는 학습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1단계는 가야 되는지 그게 쉽게 말하면 러닝 프로시저를 어떻게 할 것인지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도 가기도 해야죠.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는 어떤 학습도 되지만은 간접적으로도 우리 학습할 수 있는 거고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그게 관련된 걸.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조직의 어떤 프로젝트별도 있지만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네트워크하고 학습 어떤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르게 미래를 읽는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읽는 식견.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읽는 식견. 맨 처음에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학습 네트워크 구축하고 학습 여행을 실시한 다음에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식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경쟁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현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은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냐요.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학습 여행도 구축하고 띵킹을 디퍼런트하게 한 다음에 띵킹과 학습을 디퍼런트하게 하는 거예요. 학습을 디퍼런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케팅 리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별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1년에 한 몇 가지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이런 면을 강조하고 가고 있어요. 왜? 똑같은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벌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핸드볼 협회에서 미래 핸드볼 협회에서 프로로 핸드볼을 프로하겠다 라는 내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핸드볼 협회에서 핸드볼의 프로화에 대해서 이걸 안 하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읽는 식견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스스로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내가 만들어낸 처음에 thinking different하게 outside in thinking하는 왜? 과연 이게 시작이 될 것이냐? 지금 핸드볼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람 스포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포츠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outside in thinking보다 inside 들어간 거 핸드볼의 인구가 얼마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nking을 different하게 하고 thinking different를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진짜. 그걸 어플라이 시켜줘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이걸 좀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핸드볼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니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해외에서 프로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자 독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프로를 하는지, 그럼 야구, 농구는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가지고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 미래, 그럼 자, 그럼 우리가 핸드볼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예를 들어가, 여기는 이제 바이오 미래라는 이 책에서 나왔어요. 핸드볼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부상하는 세계 정치를 인식해 나오면 전체적인 이제 아웃사이드. 그럼 핸드볼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프로스포츠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나라 인구 4천, 5천만에서 과연 이게 적당한 것이냐? 얼마나 틈새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들의 스포츠 팬들한테 핸드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문화의 변화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자, 그러면 다르게 행동하자. 자, 생각을 다르게 하고 학습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다르게 행동하는 건 액션 플랜 자체가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도 간에 일반적으로 그냥 공유되어 버리는 건 안 돼. 거기서 이제 포괄적 행동하고 윤리적 행동하고 실험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윤리적 행동은 여러분 아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짜 사회윤리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에서 사피가 뭐예요?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프로모션, 다음에 EP가 뭐라고 그랬어요? 퍼블릭 오피니언, 폴리틱스. 이게 뭐예요? 이게 윤리예요. 퍼블릭 오피니언이 윤리입니다. 안 그래요? 그 모든 국민들이, 모든 스포츠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게 첫 번째 액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에서 첫 번째. 윤리적 행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비즈니스든지 성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전 같이,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의 가장 위험한 게 뭐였어요? 그 안에서 술을 파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술을 파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스포츠 마사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스포츠 마사지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건전하다는 손 들어요. 농담이 아니라. 하나. 퇴폐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요. 왜? 근데 지금 스포츠 마사지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인식입니다. 인식. 그게 뭐가 바뀐 거예요? 스포츠 마사지로. 누가 바꿨어요? 터키탕에서 바꾼 거예요. 터키탕. 터키탕이가 퇴폐 마사지사가 터키에서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왜 그걸 터키로 했냐. 그러니까 일반 그런 퇴폐 업소에서 스포츠 마사지로 용어를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체육계에서 아무도 어필한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개소리냐.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무슨 소리야. 그걸 왜 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난 그게 전공이 안에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스포츠 마사지를 왜 쓰지? 근데 진짜 한국체육학회조차도 거기서 어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미래를 보는 식견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 이게 1990년도 초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1980년도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이미지는 굳혀졌어요. 근데 스포츠 마사지 교과목을 가르쳐요. 진짜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쳐. 가르치는 사람은 전혀 이상이 없어. 근데 누구냐? 소비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현실과 학문의 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그것이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직에서요. 이거 조직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라는 건 우리가 스포츠 어떤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아까 멀티 디멘셔널 띵킹을 하라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다면적, 결합적 사고를 가져라고 하는 게 포괄적 행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스테이크홀더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당사자들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생, 상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뭐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포괄적 사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할 계획을 하는 데서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조원들이 주주라고 쳐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거랑도 굉장히 연결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 이익창출 주주의 가치가 거기에만 국한되지 마라. 기업 제휴는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봐라. 상호 결합 및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이거는 스테이크홀더스예요. 기업을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기업이 단순히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내가 이번에 그 오면서 테드 터너, 테드 터너 알죠? CNN 방송을 만드신 사람. 테드 터너의 전숙이 그거를 내가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고 왔는데 그 사람도 생각이 그거예요. 윤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엉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엉망으로 했어도 어떤 학생이 훔치는 거를 보고는 고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땡땡이 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리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포괄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방송을 하고 내가 광고업을 하고 그래왔지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그걸 같이 같이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종사자들 가족이나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뭘 만드냐 굿윌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굿윌 게임. 굿윌 게임이 뭔지 알아요? 1980년도에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바람에 미국이 서방세가 우리 참가 안 했어요. 모스크바 올림픽에. 84년에는 거꾸로 뭐였어요? LA 올림픽 때 동구권들이 안 왔어요. 그러자마자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CNN에서 그 테드 터너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굿윌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86년에. 물론 88년에는 다 나왔죠. 우리 88년에 전부 다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수억 달러를 버린 거예요. 속전화를 누가 봐요? 굿윌 게임을 누가 봐요? 나가 미국에서도 안 봤는데 그걸 누가 봐?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세계는 앞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지금은 아주 미천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에서는 누구든 굉장히 큰 비즈니스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괄적 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강조하는 게 자연과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기업이 공헌할 게 무엇이냐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게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여동생이 죽고 이혼을 2번씩이나 하고 결국에는 제임스 폰다라는 영화배우랑 살아요. 모르죠? 좀 아세요, 좀. 요새로 치면 누구야? 하긴 CNN 회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CNN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보다 나은 것 같아. 잡스보다. 왠지 알아요? 왜? 왠지 알아요? 이 사람은 살아있어서.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1년만 지나봐야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더라? 그냥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부모님 살아있을 때 잘하시고 할머니 살아있을 때 인사 자주 가고 그런 포괄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실험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는 뭐냐 어떤 뭐 테스트라기보다는 도전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험적인 행동을 도전적인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람 테드 터너도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이 방송국 이 광고 할 때 보드 길거리 광고 있죠. 길거리 광고판. 아버지가 길거리 광고판을 했어요. 미국 남부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꾸 규제가 오더래요. 우리도 길거리 광고 규제하잖아요. 규제가 와서 딱 보니까 이것도 광고인데 새로운 광고 수단이 뭐냐면 라디오를 봤답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사서 광고를 하게 되면 이 광고주들이 라디오로 들어올 거 아니냐. 그 196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다가 아니다. 라디오가 아니라 TV다라고 생각했대요. TV. 그래서 또 TV 회사를 사는데 항상 살 때마다 자기가 벅차게 목표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금액이 도저히 그냥 살 수가 없는. 예를 10억짜리면 1억밖에 없는 거예요. 100억짜리면 10억밖에 없는 거고. 1000억짜리인데 100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계속 실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실험적인, 도전적인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쟁 우위에 있어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보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학습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보게 되면 실험적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작은 조치를 가지고 급변한 세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직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포츠 마케팅 기획서를 여러분 짜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2015년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 초에 나왔던 책인데 이거를 좀 더 개발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에 좀 추가해서 좀 이런 항목을 넣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걸 프로젝트를 한 걸 제발 좀 버리지 마세요. 이제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보관을 좀 하세요. 제 수업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한 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아시겠어요? 질문. 그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거에 대해서 보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충하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별 내일 보충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질문. 발표를 10분 정도씩 나와서. 나와서 하세요. 준비된 거를. 다른 질문 없어요? 없으면 이상. 네.